이어서 직권재심사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직권재심사하고 직권보정은 개정법 문제로서 사례제 핸드북에 생단문 준비해놨으니까 나중에 기초GS나 사례 강의 그리고 사례제 핸드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안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언젠가 출제될 겁니다. 이거 연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답안지 분량 채우기 할 때 괜찮으니까. 국회에서 특허 무효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약 분야에서 심판을 너무 많이 청구했고 거기서 많이 이겨갖고 무효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건 약사법에서 심판 청구해서 이기면 독점권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심판 청구했고 그런 사정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갑자기 무효율 급증한 거에 대해서 특허청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효율을 낮출 것을 지시했고 국정감사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개선사항으로서 두 가지를 도입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첫 번째가 특허 취소 심판 제도를 도입하고 결론은 특허 무효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효가 아닌 취소를 시키는 제도를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가 직권재심사조입니다. 심사에 미스가 있으면 다시 재심사해라. 이 둘 다 심사 보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둘 간의 차이점은 얘는 등록되고 난 후 보완책이고 얘는 등록되기 전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약간 외부 도움 받는 건데 특허 취소 신청은 제3자 누구든지라고 써있죠. 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고 직권재심사도 심사관님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갖고 특허 신청 취소하는 건 아니고 이거 정보 제공 들어왔을 때 뭐야 정보 제공 뭐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제공은 누구든지 제1사가 할 수 있죠. 이거 마찬가지죠. 비슷한 내용인데 전에 하는 거냐 후에 하는 거냐로 심사 보완책 두 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특허 취소나 직권 재심사가 전부 다 특허 결정했던 걸 줬다 뺏는 뉘앙스입니다. 줬다 뺏는 뉘앙스가 출연한테 가혹하니까 출연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도 하나 겸사하면서 같이 만들었어요. 가혹한 것만 만들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도입된 게 직권보정. 직권보정이 과거에는 명백히 잘못된 기재에 한해서만 수정을 해줬고 거절 이후 극복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개정을 통해서 거절 이후 극복하는 보정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줬다 뺏는 거에 미안해서 거절 이후 있어도 내가 거절 이후 통지하지 않고 직권보정에서 특허 결정해주겠다. 이렇게 도입된 게 직권재심사와 직권보정 라인이고요. 특허 취소 신청도 개정법 문제로서 얘들하고 똑같은 건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특허 취소 신청은 뒤에서 특허 무효 심판하고 대비 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얘는 1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2차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차 시험도 제 사례제 핸드북이나 기초GS 참고하셔서 답안지용을 연습 한번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진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직권재심사는 사유하고 절차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사유는 거절 이유 중에서 명백한 것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42조 3항 2호 배경기술기재 42조 8항 45조 이 심사관님이 심사를 위한 사유들은 빠지죠. 그 다음에 절차는 특허 결정 취소 통지 먼저 보내고 조속한 시간 내에 거절료 통지 보내게 됩니다. 이때 거절료 통지 보낼 때는 첫 바탕 무조로 최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을 할지라도 최후로 보내지 않고 또한 통지한 거절료를 할지라도 다시 재통지합니다. 최초로 하고 거절 결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여튼 첫 바탕 최초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권 재심사. 그 다음에 1차에도 나왔는데 2차에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스텝 1과 스텝 2 사이에 출원인 측에서 특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받기 전에, 송달받기 전에 출원이 취하 포기되면, 출원인 취하 포기되면은 직권재심사 등록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하 포기 등록납부에 서정 등록되면은 직권재심사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유와 절차로 나눠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보시면 165페이지의 심사관님은 특허 결정에서도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명백한 거절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는 무효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은 후, 여기 말씀드렸죠. 그걸 보완하고자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하자 있는 특허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시기 한번 보시고요. 사유, 심사제기는 임의한 특허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출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명백한 거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거절유 중에서 긴가민가 한 것보단 이건 분명히 거절유 맞다. 명백한 거에 한해서만 되고요. 그 다음에 40조 3항 배경기술 기재 의무, 42조 8항 다항제 기재 방법, 45조 단일성은 직권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절차, 심사님께서 특허 결정 취소 통지를 하고 가급적 빠른 날에 거절유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취소 결정 취소 통지, 특허 결정 취소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거나 설정 등록 납부에서 등록을 해버리면은 직권재심사는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유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보정. 직권재심사는 이 정도로 생단문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보정도 사유와 절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재. 명백히 잘못된 기재란 건 뭐냐면 출원인에게 수정하라고 기회를 주게 되면 어떻게 수정할지가 뻔히 예측되는 사안, 그걸 명백히 잘못된 기재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직권보정을 할 수 있고, 국법에서는 거절유 극복하는 직권보정은 불가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유 극복하는 직권보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특허 취소 직권재심사 줬다 뺏는 것을 만들면서 뭔가 출원한테 좋은 것도 만들어 주려고 개정법에서 이렇게 직권보정을 보완한 거예요. 절차는 특허 결정할 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서 출원인 측에서는 특허자 만남 3개월 또는 설정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이 직권보정 사항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의견서 제출하게 되면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만 처음부터 취하 간주되면은 다시 재심사 안 들어가지만, 만약에 명소도면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이 취하 간주되면은 재심사 들어갈 수 있고요. 사유와 절차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166페이지 직권보정 1번 심사관님은 66조에 따른 특허 결정할 때 명소도면 요약서에 적힌 명백히 잘못된 기재를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심사지연을 방지한다는 게 뭐냐면, 명백히 잘못된 기재에 대해서 출원인한테 수정하라고 수정 기회를 주면은 지정기간을 줘야 되는데 이 지정기간 동안 절차가 늦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고 수정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수정하고 기간 안 주고 곧바로 특허 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절차지연 방지, 심사지연 방지라고 한 겁니다. 2번 직권보정 범위 확대. 여기 이 개정법 얘기입니다. 국법에서는 거절유 극복을 위한 보정까지는 안 되는데 거절유와 상관없는 오타 수정만 가능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거절유 극복을 위한 보정도 가능하다. 종조에는 특허 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등에 한해서만 직권보정할 수 있었는데 2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원이 직권보정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예요. 특허 결정할 때 직권보정사항 통지하고 출원이 이걸 거부할 때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낸다면 취하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직권보정하겠다는 소리예요. 출원이 직권보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허 결정 취소한다는 조건. 이게 왜? 만약에 의견서를 내서 취하가 되면
요약서에 대한 직권보정만 취하 간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재심사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원이 싫다고 하면은 취하가 되고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특허 결정할 때 직권보정상을 통지한다. 그 내용입니다. 조건으로 거주료에 해당하는 명백히 잘못된 기재도 직권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 범위를 확대했다. 그 다음에 3번을 읽어보시고요. 4번 절차. 심사관님은 특허결정서에다가 직권보정사항을 알리고 출원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게 여기 취사선택이라고 한 겁니다. 일부만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특허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3번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말고 명소돔에 대한 직권보정을 만약 의견서 내서 취하 간주가 되면 재심사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포지티브 심사제도라는 것은 심사 기준에 있는 것으로서 심사 기준에서는 좀 대대적인 변화긴 했습니다. 올해 57회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은 제가 이 내용 하나 간단히 썼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보정한 리뷰 그 제도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그거 잠깐 보면요. 포지티브 심사제도라는 건 이겁니다. 심사님께서 할 때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보론용으로 답안지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꽤 이슈가 됐던 제도니까요. 기존에는 심사관님이 하는 업무가 거주료 통지하는 것만 있었어요. 거주료 통지하고 거주 결정하는 것만. 이건 네거티브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이게 A인가요? 네거티브 말고 파지티브도 좀 줘라. 사실 이것도 여기서 도입된 거예요. 이거 특허 취소 신청, 직권재임사 이거 줬다 뺏는 게 미안하면서 직권보정 확대하고 파지티브도 줘라 하면서 준 겁니다. 파지티브 심사제도를 만들어갖고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가 아니라 넌 그렇게 하면 가능해.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거. 이걸 파지티브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거주료를 통지하는 것을 부정적 결과를 주는 거라고 해서 네거티브 심사라고 하고 종전에 네거티브 심사만 있었는데 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파지티브 심사 결과도 통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특허 결정 가능하다. 라는 식입니다. 167페이지 의의 취지. 특허청은 출원인 신속한 권리 확보와 지식이 부족한 출원인도 충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은 특허 받을 수 있어라고 파지티브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통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거주료 통지 시 보정 방향 제지. 이게 거주료를 통지하면서 다만 넌 이렇게 보정하면 내가 특허 좀 줄게. 이 제안해 주는 거예요, 심사위원님께서. 이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만들면서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직권 보정은 여기. 야, 내가 그냥 직권 보정하고 특허 결정해 줄게. 그 다음에 통지한 거주료 재통지. 이건 넘어가고요. 예비심사. 이건 아까 있네요. 우선심사보다도 더 빨리 해주는 거. 그리고 보정한 리뷰. 이거 아까 제가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얘기했다 했었죠. 보정서를 내기 전에 이와 같은 보정서를 내면 혹시 특허 결정 가능할까요?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보정서를 본격적으로 내기 전에. 일괄심사, 재심사, 면담이라는 게 있다. 넘어가시면. 거주료 통지 시 보정 방향 제시, 방금 말씀드린 직권 보정은 방금 설명했던 거고요. 통지한 거주료 재통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건 답안지에 쓸 얘기가 없을 겁니다. 예비 심사라는 것은 아까 그 훨씬 더 빠르게 하는 예비 면담 신청이라고 있었죠. 그 예비 심사라고 하고 보정한 리뷰 요거 하나 정도 알아줬어요. 네, 요번에 그 기출문제 해설을 놓았으니까 심사관님은 거주료 통지한 출원 중 출원인의 의견 제출 기간에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나 이렇게 보정할 텐데 이거 뭐 괜찮을까요? 하면서 의견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서 최종 보정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줬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면 괜찮아. 아 그것도 좀 아니야.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정한 리뷰라고 합니다. 일괄 심사는 이거 상표나 디자인에서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관련된 복수 제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답안지에 쓸 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되고 재임사 면담은 재임사 청구했을 때 출원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찾아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래 찾아와 면담해 줄게 라는 것으로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파지티브 심사 제도는 이거 두 개만 좀 적어두세요. 6번 보정한 리뷰하고 8번 재심사 면담. 답안지 쓰면서 보론 정도로 쓰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57회 기출문제가 거주료 통지에 대한 대응안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의견서 내거나 수정하거나 수정이 한계가 있으면 분할 출원하는 건데 이 수정을 내기 전에 보론용으로 보정서 내기 전에 보정한 리뷰를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결정 대응도 시험 문제 2번인가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다 했죠.
이게 재심사 청구하고 거불심인데 재심사 청구할 때 보론용으로 하나 쓰는 겁니다. 재심사 청구하면서 출원인은 심사위원님이 찾아가고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면담을 아무 때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님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찾아오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해준다는 소리예요. 실무에서는 대대적인 심사기준 변화였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보론용으로 추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심사 파트였습니다. 내용 정리하시고 사례제 핸드북이나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기초GS라든가 여기를 통해서 답안지로 어떻게 현출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추론 공개. 얘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추론 공개는 보상금 청구 하나밖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보상금 청구 나중에 제 사례제 핸드북하고 사례 강의 보시면 답안지 작성한 거 하나 예시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는데 추론 공개 후 추론 공개된 발명을 알거나 또는 경고장 받은 날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 실시행에 대해서 합리적 로열티 청구하는 걸 보상금 청구라고 하고요. 이 교수님 특강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교수님 특강에서는 자꾸 소멸시효 쓰시더라고요. 소멸시효 답안지 한번 같이 써주시죠. 소멸시효한 건 원래 우리 특허법은 다 단기입니다. 다 3년짜리인데 원래는 그 안날부터 3년인데 여기는 안날에 보상금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 청구 무조건 특허권이 나와야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사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이에요.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소멸시효 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1차형인데 특허권 행사와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허권 행사에 영향 없다. 1차 때 많이 했었죠. 특허권 행사는 특허권 받은 이후에 침해행위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고 보상금 청구권 특허권 받기 전 출원 단계에서 침해행위가 있을 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와 중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니까 1차 때 많이 나왔던 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청구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 사례제 핸드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 권한 없는 제3자가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랬을 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출원 전 조치와 출원 후 조치를 나눠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럼 출원 전 조치면은 설정 등록 전 조치와 설정 등록 후 조치를 나눠 설명하시오. 설정 등록 후 조치면은 민사 조치, 형사 조치. 그러니까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형사적으로 고소 가는 거고 특허 등록 전 조치라고 하면 보상금 청구 쓰는 겁니다. 169페이지 1번 의취지 출원공개 제도는 일정 기간 경과 후 그러니까 우선부터 1년 6개월까지 심사 결과 안 나오면 심사 너무 지연되면 예고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에 관해서 예고공개하는 제도다. 이거는 발명을 공개해서 중복 연구 방지하고자 심사가 너무 늦어지면 그러니까 등록 공고가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1년 6개월 안에 등록 공고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는 걸 예고공개, 심사 출원공개라고 합니다. 구별 개념, 등록 공고는 특허된 거에 대해서 공고하는 거고요. 이게 특허가 심사가 너무 늦어서 1년 6개월을 지났을 때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면 예고공개, 출원공개하는 겁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이거 1차용입니다.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 모든 출원이 되는데 다만 우리 그 외국어 출원에서는 보분 변심조 이건 전부 다 1차용이죠. 외국어 출원은 보분 변심조 이 조가 이게 조기공개 신청. 외국어 출원 번역문 없으면 공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회출 유예하고 임시명세제도. 임시명세제도는 청구회출 유예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심조. 이 조가 이거 출원공개, 조기공개 신청. 청구공의가 없거나 임시명세 상태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외국어 출원 번역문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분변심조, 심조.
그 다음에 3번 비밀 취급 명령된 거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4번 공사항 속에 물러나거나 공중에서 해압령이 아닌 것은 그거 화이트 치워버립니다. 이거 전부 다 1차용이에요. 2차에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추론 공개 시기 조기 공개 신청하거나 1년 6개월 지났을 때 하고요. 이거 다 1차용입니다. 5번 2차용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보상금 청구예요. 1번 서면 경고하고 2번 보상금 청구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확선지휘, 4번 우선심사. 우선심사 신청은 제3자가 모방하고 있을 때는 추론 공개 후에만 우선심사 가능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성 상실은 추론공개도 29조이랑 각호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린 거고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6번 미생물 기탁된 미생물 시료 분양 우리 1차 때 했던 거고 2차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이라는 게 1차 때 했던 거죠. 이거 2차 시험에 안 나와요. 미생물 분양이 셋 중에 하나일 때 분양받을 수 있는데 하나가 출원 공개 또는 설정 등록 이게 공개된 시점, 또 하나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하나가 허락받은 경우. 제 2차 시험에 안 나오면 다 1차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 열람 신청. 이것도 출원 공개 또는 설정 등록 이후에 있는 관련 서류들을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1차용입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2차용은 보상금 청구 정도예요. 1번 의취지. 출원은 서면 공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을 알고 여기요. 여기 안날 또는 경고장 받은 날부터 설정 등록할 때까지 여기 설정 등록까지 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 합리적 실시료 보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개된 발명에 대한 제3자 모방으로부터 출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행사는 설정 등록 후에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 그 다음에 특허권 행사와 무관하다. 그 다음에 준용은 이거 1차용입니다. 2차에는 뭐 보론으로 간단히 쓰는 거고 자세하게 쓸 게 없어요. 이거 보론용입니다. 127조 간접침해, 129조 승성원 출연, 132조 그다음 공동 이런 걸 준용한다. 반대로 항상 1차 때 나왔던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6, 128 안 된다.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그 외에 이상하게 126조에 2도 없는데 뭐 128조에 이런 거 쓸데없는 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1차나 2차나 중요한 것은 출원 단계에서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너 하지 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출원 단계에서 모방한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만 받을 수 있지 너 받은 이익액 다 토해내놔. 128조 사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가 출원 단계 냈고 모방해서 번 돈 다 튀어내. 이익 다 튀어내.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메인. 126, 128 할 수 없다. 보론 용어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죠. 172페이지. 126조 A, 128, 128조 A, 130, 131은 중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일 메인이 되는 것은 126, 128 안 된다. 이게 메인입니다. 126, 128 안 된다. 126 안 된다가 여기 안 써 있네요. 같이 추가해 주세요. 126 안 된다가 제일 메인이니까. 소멸은 2차 답안지에도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특허 나오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출원이 무효취하 포기 거절 결정이 기각신결 확정되면 소멸되고 그다음에 특허권이 특허 무효신결 확정 또는 특허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은 없습니다. 그다음 남은 아까 소멸시효 했죠. 설정 등록도 3년. 173페이지 국방 관련 출원은 2차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비상사태의 이 강제실시권도 절대 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강제실시권은 107조 재증행 강제실시권하고 138조 이용저촉관계에 대한 그 통상실권 허락심판 그 두 개밖에 1차나 2차나 똑같아요. 그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106조에는 안 나옵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는 순전히 1차용이고 1차에서도 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데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2차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175페이지도 이거 전부 다 1차용이에요. 취하 간주하고 포기 간주 단순 암기하는 거 1차 때 했었죠. 2차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1차 거 리마인드 하시고 2차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트 1, 2, 3, 4 절차 충칙, 거절 이후 절차, 심사와 공개 제도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파트 5, 6, 7, 8 후반부 진행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실체, 침해 절차, PCT 출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기 한번 하시죠. 필기화면.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를 편하게 다 수강이 되셨으면 사례제 핸드북을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한번 간단히 해보시고 이게 사례제 핸드북을 독학하실 수 있으면 독학만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독학이 안 되면
사례 강의 또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 둘 중에 하나를 도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초GS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초GS에서도는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경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특허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